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독립언론 오롯이 김은혜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팡팡 뉴스 강력범죄 논란 논의되는 대책들 우려점은 없을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본다고요. 네, 이제 최근에 전국적으로 강력범죄, 특히 이제 흉기 이용한 사고들이 좀 기승을 부리면서 치안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CCTV를 좀 더 확대 설치하겠다 이런 제도도 발표했고 해서 관련해서 좀 걱정되는 지점들도 있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정말 강력범죄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요. 뭐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최근 국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회적 해석이 나오고 있죠. 좀 하나씩 짚어볼게요. 최근 발생한 범죄 사고 얘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이른바 이제 묻지마 칼부림 사고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죠. 예.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좀 집중해서 벌어졌는데 우선 지난 7월 21일 서울에서 그것도 대낮에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신림역에서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일어났고 결국에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지난 8월 3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이 서현역 인근에서 피의자가 이제 차량을 몰고 인도로 향하면서 차에 치여서 한 분이 이제 사망하시고 그리고 피의자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인근 이제 건물로 들어가죠. 그래서 건물에서 또 칼을 휘둘러서 13명이 좀 추가 부상을 입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단시간에 좀 강력범죄, 특히 흉기 이용한 범죄 이런 게 좀 많이 대두가 되고 또 범죄 예고 글에 대한 또 소동도 이렇게 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치안 강화 그리고 뭐 보안 강화 심지어 이제 법무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사법 위반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네. 사법 위반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법 위반죄. 그게 사법 입원제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사법 위반죄 하면은 이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뭐 치료나 집중 관리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의 판단으로 강제로 이제 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인데 현재는 이제 법무부가 제도 도입을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묻지마 범죄 중에 상당수가 이런 정신질환자에 의한 거다. 좀 이런 분석을 정치권이 내놓으면서 대두되는 그런 제도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 묻지마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아주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대책을 내놓은 건데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법 위반죄가 만약에 이제 시행이 된다면 예. 중증 정신질환자로 판단이 되면 가족이나 그 개인 의사와는 아주 무관하게 정신병원에 이제 강제로 입원이 되는 가족의 의사와도 무관하게. 예. 맞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한편으로는 이제 환자를 안전하게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또 치료를 해주고 이런 점에서는 장점으로도 보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예. 이게 잘못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강제 입원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이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재판에서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또 억울하게 강제 입원되거나 아니면 정치권의 압력 같은 게 있어서 예. 또 그렇게 안 좋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이 사법 위반죄 도입하는 거는 좀 이르다. 좀 계속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예.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얘긴데 그러니까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사실 그러니까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만들어서 강제 입원시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관련해서 지금 좀 확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확대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또 우려하는 그 측면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 사태거든요. 이게 좀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 우리 코로나 때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로 한 건 아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는 좀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는 어떤 환경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병원에 병문안 가려면 꼭 맞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백신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은 백신 맞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백신을 안 맞은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백신 뭐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의 신념으로 그렇게 봐서 뭐 이거를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나누지 않는데 이거를 만약에 백신 거부를 재판부가 혹은 사법부가 이거를 정신질환의 어떤 일종으로 만약에 거기서 이제 이 문제까지 한다면 가는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만약에 좀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면 네. 백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병원에 이제 강제 예, 입원되는 예. 그런 사례를 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좀 그런 게 있고 네. 이게 좀 나아가면 또 인권 침해 문제도 같이 있어서 예, 예. 어떻게 보면 비약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또 모든 법에는 또 우려들이 계속 나오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우려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제 입모양에서 B까지 약간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강제 입원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려의 목소리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 이 강력범죄 사고 대책으로 제주 도내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라는 이제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역시 인권 침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최근에 제주도가 보도 자료를 냈죠. 도내 CCTV 영상이 범죄 사건 해결에 좀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면서 현재 도내 설치된 CCTV가 한 1만 7천여 대 수준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630여 대 정도 확대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알렸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내 CCTV 시스템은 좀 더 발전하고 설치도 확대될 그럴 가능성이 커 보여요. 꽤 많은 수의 CCTV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또 반면에 이 우려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CCTV 문제는 아직 국내에서는 사실은 뭐 크게 그렇게 논란이 되는 분위기는 아니긴 한데 예. 중국에서는 이미 좀 논란이 많이 된 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CCTV 체계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특히 딥러닝 기술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CCTV 화면에 우리 얼굴 인식이 돼서 이제 얼굴로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네. 동선이 다 이제 추적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좀 대두가 됐는데 인권 침해, 뭐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주도나 국내에서도 앞으로 CCTV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예. 또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미 뭐 중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 CCTV 설치하기 전에 주변 그 주민 대상으로 의견 청취도 받고 또 사전에 고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무작정 CCTV 감시 체계를 쫙 구축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제주도에서 설치되는 CCTV 그것들 보면은 일단 설치되는 지점이 정해지면 거기에 현수막이 붙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CCTV 어떤 이유로 생길 예정이니까 예. 뭐 의견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CCTV 싫어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무서워요. 이렇게 민원 제기하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도 왜 CCTV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CCTV에 대해서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예. 있고 하기 때문에 찬반이 또 있는 문제라.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가 보통은 이제 공청회나 이런 성격으로 행정이랑 주민이랑 대면해서 대화 나누는 그런 게 이루어지면은 좀 소통이 원활할 텐데 이 CCTV 관련돼서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서 현실적인 네. 도민 의견들은 사실 제대로 접수가 되게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 청취를 받긴 받지만 실제로 이게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범죄 예방이라는 어떤 목적 그런 걸로 이제 만들어지는 CCTV지만 자칫하면은 뭐 인권 침해, 또 나아가서는 뭐 빅브라더, 뭐 감시 체계 구축 이런 걸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 사법 위반죄도 그렇고 CCTV 체계도 그렇고 사실은 다 이제 강력 범죄 대응이라는 어떤 배경 하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대책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분명히 사회 감시 체계가 이제 너무 이제 발달하게 되면 뭐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이런 게 분명히 또 따라올 수 있는 문제라서 이제부터는 좀 이런 문제도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도 논의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좀 사회적으로 우리 다 같이 좀 의견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이냐, 또 인권 침해냐, 또 명암이 있는 문제군요. 이게 국가가 개인의 모든 걸 통제하는 사회를 그린 조지 오웰의 소설이죠. 1984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돌보는 감시 체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갖지만 또 권력자 혹은 소수만을 위한 사회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관련된 논의의 장이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고맙습니다.